네, 23년차 교사, 늦깎이 교사, 교사노조 연맹을 벌써 위원장을 벌써 6년째 하고 있는 현직 교사 출신 교육감 후보입니다. 제 대학 동기들보다 약 12년 늦게 교직에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2차례 구속되고 또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교다에 지어져 있다가 특별법이 생기면서 12년 늦게 교직에 2021년도에 교직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교육감인데 물론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실형을 직을 박탈하는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동의가 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히 교육을 대표하는 그런 서울교육감 자리가 다시 재출마하는 것에 좀 부적절하다는 영이 매우 높잖아요.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 문제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고 정말 교육을 대표하는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강효 전 교육감이 결단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계기는 서희초 일주기 핵사였습니다. 제가 인사말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퇴직을 2년 앞둔 상황인데 선배 교사로서 또 후배 교사들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미안함, 죄책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저의 모습을 보던 많은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울었습니다. 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좀 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네. 서울 교육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전국에 있는 교육을 이끌어가는 바로미터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보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드러난 가장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학생과 학생들에 있어서의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극화도 매우 심해 있는 그런 또 모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다. 교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또 뭐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막 어디다 올리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들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우리 아이 어려운 수학 문제 풀리지 말라고 하면서 열대감 느끼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만큼 교사들의 어떤 그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무너져 있는 교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학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라서 일단 그 일에 좀 매우 집중하고 싶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하지는 않습니다. 추진에 제출했던 제 경력 관련된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일부 후보는 예비 후보에 등록되는 2가지 경력을 그대로 만약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 후보 경력이 다른 경력으로 대체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전례로 보면 우리
진보교육감 두 분의 그 교육감이 처음에 강릉교육감과 조정교육감도 처음부터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예선을 거치면서 본선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만은 또 인지도가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역전하는 네.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예선을 거치면서 나의 목소리를 최대한 알려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것. 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아닌가. 네. 일단 저는 아주 올곧게 살아왔죠. 교사노조 13만 명의 조합원을 가입해 있는 최대 교원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조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조합원이 최대로 이렇게 큰 노조로 성장한 전무후무한 이렇게 많이 가입하게 된 그 배경에는 조합원과의 소통의 대우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사노조라는 곳이 교사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그 노조가 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거든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관여했던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그런 우려가 좀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학교라는 곳은 크게 세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학생과 항상 호흡하는 교사들이 있지만 교육 행정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 공무직 노조들이 같이 한 학교라는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있는데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또 많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조정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 11년도에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사항은 교사회가 많이 권위적이고 또 뭐 예를 들자면 그 소위 체벌과 그다음에 용의복장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이런 것들이 행하는 권위적인 어떤 그런 학교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졌고 더 학생들의 권리를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 그것들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지금 학교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가장 큰 동인이잖아요.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그 일에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 학교를 교실을 바로 세우는 일,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심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는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 소위 저특법과 정치기본권을 입법화하는 데 좀 더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역사교과서, 친일 역사교과서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잖아요. 독도를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군 위안부, 그 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외국 축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문제, 특히 4.3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그 소위 우리 그 역사교육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런 뉴라이트 친일 교과서를 빨리 퇴출시켜야 되겠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여러 후보들과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논의되고 학교를 살리는 축제장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학교를 잘 아는 현장 교육감, 학생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듣는 교육감, 기분이 강한 교육, 저 김용수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